안녕하십니까. 도함수 활용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421번입니다. 문제 조금 복잡한데 fx라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미지로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fx라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fx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 L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점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 요거를 L이라고 할 때요. 이 접선 L이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요점이 A라고 한다면 A를 지나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 A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죠. 수직인 직선이 fx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면 이 fx 처음에 그렸던 이 y 꼴 fx라는 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아무튼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그때 K의 범위를 찾아라고 합니다. K는 여기에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고요. 거기에 수직인 이 노란색의 직선을 찾은 다음에 이 fx랑의 교점이 한 개다라는 문제로 한 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 직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L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는 1,0입니다. 먼저 이 L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fx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한 값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곱 미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뭐 하나씩 미분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놔두고 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니까 요걸 두 개 먼저 곱해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fx를 먼저 한번 두 개를 먼저 곱해 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요. 그 다음에 kx 플러스 1입니다. 요거를 곱 미분을 할게요. 이걸 먼저 미분을 한다면 f'x는요. 앞에 거 미분 2x-1 뒤에 거 그대로 kx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k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1을 대입한 값이네요. x에다가. 그게 바로 L의 기울기니까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요. 이거는 1이 되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요. k 플러스 1이 남습니다.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0이 돼버리겠네요. 이거는 0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L의 기울기가 바로 k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L의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 노란색의 기울기입니다. 여기의 기울기는요. 여기에 수직이 되는 조건이니까요.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바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직선의 이제 방정식을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한 점 1,0을 지나네요.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적어보면요. y는 기울기가 요거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1,0을 지나니까 우리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0은 안 적어도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색인 직선과 그리고 처음에 함수 fx 이퀄 이 함수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바꿔놨죠. 요 함수가 두 함수가 바로 교점이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fx랑 얘랑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립했을 때에 교점이 하나니까 근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fx를 먼저 적는다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자 여기가 약분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걸 다시 처음의 걸로 다시 한번 적을게요. 먼저 fx는요. x에 x-1에 kx 플러스 1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x-1이 됩니다. 요 두 개의 연립을 했을 때 바로 그거의 근이 한 개여야 됩니다. 교점이 하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x가 이렇게 넘어간다면요. 넘어가면서 x에 x-1 kx 플러스 1에요.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에 x-1은 0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는 x-1로 묶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x-1로 이렇게 묶어낸다면요. 나머지는요. 요거 두 개는요. x제곱 요거는 전개해서 바로 적어버릴게요. kx의 제곱 플러스 x고요.
그럼 여기는 상수항 k 플러스 1분의 1만 남았네요. 는 0이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잠깐 한 개 이야기를 하자면요. 먼저 여기 있는 등식에서 우리는 x-1이 양변에 보인다고 바로 이렇게 없애주는 작업을 하면 좀 안 됩니다. x가 우리가 양변에 사실은 이 식을 없애준다는 거는 x-1을 등식의 양변에 나누는 건데 이 양변의 얘를 나누려면 얘가 0이 아닐 때만 나눠야 됩니다. 그럼 x가 1이 아닐 때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나눈다기보다 이렇게 x-1로 묶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근이 하나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이 하나여야 되는데 벌써 우리는 x가 1이라는 근이 나와버렸죠. x는 1이라는 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바로 허근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으면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써야 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내용을 선생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b제곱은 1이네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b제곱 1 마이너스 4ac입니다. 4ac가 되겠네요. 4k에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네,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k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우리 분모를 없애주려고 하는데요. 얘가 우리는 이 부등식이므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또 곱하려면 양변에 곱하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본다면 자, 이 식은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4k에 k 플러스 1 한 개가 더 남죠.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식을요 k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요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k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k네요.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이게 0보다 작다가 되죠.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k 플러스 1과 네, 이 식은요 간단히 하면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요 k 플러스 1과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다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빼지고 여기는 3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0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0보다 크다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는 2차 부등식에서 k제곱이 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우리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므로 양 끝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 양 끝값이 돼서 그 근이 되어서 그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최종 답은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적을게요. k가 바로 양 끝값이니까 마이너스 1 작은 거보다는 작게 되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k의 값은 3분의 1보다는 크다가 되겠습니다. k 값이 3분의 1보다는 크다. 네,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게 됩니다. 좀 식이 복잡하게 넘어가는 좀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차근차근 풀다 보면 이 식은 풀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확한 것들만 자세히 파악을 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432번입니다. 3차 함수가 바로 y = x 플러스 3이랑 접한다고 할 때 그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요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얘가 y = fx라고 해볼게요. y = fx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x 플러스 3과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점은 접점은 알 수 없으나 이 함수가 바로 x 플러스 y =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접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접점을 t, ft라고 만약에 둔다면 그때 우리는 이 t, ft 모르는 접점을 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했을 때 그때 바로 y = x 플러스 3과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 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접점을 모르니 이 접점을 t라고 한 다음 여기서 우리는 미분해서 t를 넣었을 때 기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다고 하니까요. 이 접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기울기는요. 얘를 미분한 값, 미분을 해볼게요. y'은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t라는 값을 대입한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요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은요 t, ft를 지나죠. 그러면 t, ft를 지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y는 기울기가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 기울기입니다. x 마이너스 t ft이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ft로 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 값을 대입한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바로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 값이 이 1차 직선이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y 꼴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요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서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을 정리하면 그때 바로 우리는 a라는 값이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많이 좀 복잡하죠. 요거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고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풀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함수랑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바로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말은요. 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했을 때 바로 그 근이 중근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요거의 값과 이 함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3 두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그래프가 접한다는 말은요. 이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의 그때의 연립 방정식이 근이 바로 중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안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넘겨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고요. 그러면 a의 빼기 1이겠네요. a 마이너스 1의 x가 되고요. 여기는 3이 없어져서 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이 바로 중근이 된다는 말이 이 두 그래프가 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x로 묶여지네요. x로 묶여지면요. x로 묶여지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근이 되는 경우를 한번 선생님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여기서 x가 0이라는 근이 한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0이라는 값이 된다면 x의 값이 0이 된다면 0과 어떤 알파라는 값이 있다면 바로 이게 0이 바로 중근이 돼버리겠죠. 그리고요. 여기서 0이라는 근이 있었지만 여기서의 2차 방정식에서 무슨 근인지 모르겠지만 뭐 베타 이렇게 중근을 가진다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그때도 바로 이 상황에 이 문제 바로 풀이 방법이 되겠네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걸 두 번째라고 해보고요. 첫 번째 경우는요. 여기서 바로 0이 한 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근이 0이 되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0이다 라는 식으로 풀리겠네요. 자, 0을 대입하면요. 나머지는 다 0이 되고요. 따라서 a-1이 바로 0일 때 바로 이 첫 번째 상황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여기서는 0이라는 해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0이 아닌 다른 두 근이 나올 건데요. 이때 바로 여기서 바로 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중근을 2차 방식이 중근을 가진다면요. 판별식은 0이다라고 접근해도 되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볼게요. 판별식은 0이니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0이다라는 조건이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고요. 자, 이때는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요. 여기서 0이 되어서 a의 값은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a가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이 나와서 우리는 1 플러스 2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2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도함수의 활용의 파트에서는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풀이하다가 멈췄던 미분
미분을 이용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로 풀어라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꼭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439번입니다. 다음 문제 조건에 맞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먼저 그려놨습니다. A라는 점은요, X절편의 값인데 바로 X좌표가 양수일 때를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P는 이 함수 위를 움직이는데 바로 1/4분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1/4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P라는 값은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B가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는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AB의 길이를 바로 밑변으로 하고 우리가 P의 값에 따라서 높이가 우리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P가 여기의 값이라면요 P가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바로 이 점에서 빨간 선에 수선을 내린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밑변은 일정하니까 높이가 가장 길수록 이 넓이의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 위에서 얘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가장 긴 변으로 나오는 것은요 바로 AB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 곡선에 접하는 바로 그 직선 일대가 바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어떤 기울기가 여기 보니까 2,0과 0,1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 접선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하나의 접선이 있어서요 이렇게 접하는 게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있어서 그때 요 접점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X 빨간색 AB에 내린 수선의 길이 요걸 우리가 H 높이로 할 때 바로 여기에 넓이가 바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한번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은요 네 여기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이를 알기 위해서 요 접점을 접하는 접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 접점을 우리는 t, f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차함수를 fx라고 적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fx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은 t, ft가 됩니다.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t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분을 먼저 한다면요 f'x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자 이게 마이너스 2로 넘어가서 x가 바로 1일 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접점 t라는 값이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가 바로 1, 네, 바로 P점이겠죠. 우리가 움직이는 P점을 요점이라 했을 때 1, 자 여기 대입을 한다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가 되어서 바로 2 값이 되네요. 네, 여기 1, 2를 지날 때 바로 높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먼저 요 변은요 밑변은요 길이를 알고 있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요게 이 우리가 1대 루트 2 정도의 비는 알고 있으면 편리하니까 여기 길이가 2고요. 2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요건 2 루트 2고요. 그 다음 여기에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높이는요. 자 여기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요 높이가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의 값도 2고요. 여기에 있는 값도 2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밑변으로 해도 지금 상관이 없겠습니다.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바로 높이가 여기가 되네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기가 좀 더 쉽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좌표가 여기는 0이고요. 여기 있는 x좌표는 1이었죠. 그럼 요거를 밑변으로 한다면 요 밑변의 길이는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1로 하고요 높이가 2였습니다. 그러면 요 약분이 돼서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1로 나옵니다. 최대 삼각형의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를 밑변으로 보고요. 여기 이 점에서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쓴다면 여기에 높이가 나와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도 풀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좌표가 y좌표가 2가 아닐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을 구해야 된다가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